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동네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같이 따라온 월간 플래툰의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같이 따라왔다고 말씀은 주셨지만 제가 따로 오신 걸로 사실 제가 먼저 어쩌다 보니까 따로 따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더 빨리 왔습니다. 아니 오늘은 내가 제일 빨리 왔지. 그렇죠. 예. 아니 지금 저 김 PD님 제일 먼저 왔겠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빨리 온 네. 우리 그 패널 분들이 모여서 빨리 재미난 이야기 나누고 헬기는 수리 온, 밀떡입니다. 방송은 빨리 온. 그렇게 연결했구나. 손가락 오그라드신 거 보이죠? 땀이나 나는 아주 이제. 오글. 자, 지난 그 미국과 네네. 아프간이 네. 아프간이 탈레반이죠. 네. 그렇죠. 탈레반이 결국은 진짜 뜬금없이 네. 이제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어찌 됐든 그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어떤 그 길고 긴 전쟁에. 그렇죠. 뭐 적어도 미국하고 싸우는 거는 종지부를 찍어가고 있죠. 그렇죠. 2001년부터 이어온 게 거의 뭐 20년 거의 뭐 20년 가까워. 내년이면 20년인데 그렇죠. 벌써 이렇게 참 끝장이 난 거죠. 또 아프간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구소련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가 영화로도 나오고 뭐 제구중대. 소설에도 있고. 네. 제구중대. 아프간에 람보 별명이 3. 있죠. 네. 제국의 무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아프간 과연 그 지역은 강대국들의 무덤인가 하는 그런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약소국들의 무덤은 아닐까요? 그런가요? 왜 그렇지? 근데 파키스탄은 옆에서 중에 껄껄 웃고 있죠. 약소국 중에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간 나라가 있나? 옆에 자, 그래서 파키스탄. 이런 어떤 그 이슈를 제기해 주신 우리 저 홍 편집장님께서 네. 화두를 좀 던져주시면서 예.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그 저는 사실은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된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뭐 있었는데 많이 계속 보도됐으니까. 네, 그러다 뭐 깨졌다 뭐 이런 얘기들은 단편적으로 들어와서 뭔가 협상을 하고 있겠구나. 왜냐하면 뭐 트럼프가 발을 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진짜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저 개 뜬금없이 그렇죠.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 핵심은 14개월 후에 미군이 철수한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아프간 정부는 여기서 완전 배제. 그렇죠. 완전히 이게 약간 예. 저는 많은 분들이 하는데 그 월남 70년대 그 월남이랑 월맹이랑 미국의 그 협상이 떠오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딱이죠, 딱 진짜. 아니, 예. 뭐 그것도 있고요. 파리에서 어떻게 보면 회담을 안 했을 뿐이지. 네, 그렇죠. 예, 파리 한국 평화회담. 정전회담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방공포로라도 석방했죠. 그죠. 방공포로 석방하고 그나마 저기 한미협정이라도 맺었는데 이거는 그럼 뭐 이제 그 비슷하다고 보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서 과연 그러면 강대국이 진짜 무덤인지 편하자고 하는 말인지 그게 이제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프간 같이 이렇게 외지고 이런 곳에까지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 강대국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강대국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버티질 못하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비용 대비 효과 수익이 안 나오는 너무 장난이 아니라. 네. 근데 알렉산더 대왕 재밌는 때부터 게 시작해서 사실 아주 강대국의 무덤은 아니에요. 알렉산더 대왕은 어쨌든 정복했다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성과를 정복해서 얻었고, 재미 봤죠. 그리고 몽골 제국도 어쨌든 음. 통치를 나름 했고 당대 세력 중에 5개인데 엄밀히 따지면 그중 아직 3개까지만 망한 상태예요. 미국은 아직 망한지 어떨지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강대국 때 아프간은 2승 3패네요 현재까지. 그렇죠. 아직 미국은 패인지 어떤지 봐야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라고 짐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권투 경기로 치면 이제 수건을 언제 던질까? 아니, 우리가 네. 분석을 한번 해보죠. 그 미국이 아프간으로 들어간 전략적인 최대 목표가 뭐였나요? 그게 사실 가장 큰 애매한 문제인 게 1차적인 목표는 물론 알카에다라는 집단과 빈라덴이라는 인물의 축출과 처치.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초기에 미국을 이 빈라덴이라는 인물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큰 노력을 보였냐? 네. 그것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일단 알카에다라는 조직을 와해시킨다는 그리고 알카에다를 비롯한 탈레반을 와해시킨다는 그 목표까지 있었지만 그렇죠. 그게 제일 또 많이 목표로 삼았던 게 목표랄지 항상 그 매스컴에 내었던 이유 중 하나가 알카에다의 주요 훈련소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다였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지 정말 전략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까지 도달하냐가 문제인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을 땐 열받았다. 그러니까 알카에다하고 탈레반하고 빈라덴한테 한 방 매기자. 근데 그럼 한 방 매기면서 무너뜨린다면 뭘 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라는 명확한 목표가 없이 전쟁을 시작하고 그 뒤에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끝낼 거냐라는 어떤 명확한 플랜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라크 그게 제일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이라크도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는 거네요. 네. 그 문제는 제기한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전략 목표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가 승패의 가름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전략 측면에서 목표 자체가 보실 때는 애매하니까요. 왜냐면 그럼 전략 목표 자체가 애매했다. 그렇죠. 그래서 흐지부지다. 왜냐면 그 앞에 2승은 어허. 그 점령이라는 이게 명확한 목표가 정복이라는 있었거든요. 게 있었죠. 정복이라는. 그래서 뭐 해서 성을 함락시키고 반항하면 목 잘라서 목 이렇게 쭉 늘어놓고 싸울래 저항할래라고 선택을 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옛날처럼 땅을 점령해서 뭐 식민지 기관을 세우거나 거기 주민들을 뽑아서 노예로 뽑아서 막 시키거나 자원을 수탈하거나 이런 게 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나라의 정권을 그냥 세워놓고 정체성을 유지시켜 놔야 되는데 그럼 저기 홍 편집장님 얘기대로 그럼 왜 싸우지? 여기서 그렇죠. 뭐 땅을 점령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을 뽑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그 사람들 뽑아다가 무슨 뭐 총알바지로 세우는 그렇죠. 것도 아니야. 예. 사실 이 수탈할 만한 패턴이 자원이 있는 것도 영국, 아니고. 소련, 미국 똑같이 이어졌죠. 그게 초반에 그렇죠. 나름 땅을 잽싸게 점령을 해서 정복을 딱 끝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각 부족들의 저항이 시작되니까 이걸 제대로 억제를 못하고 결국 힘들다 손 떼고 빨리 나가자. 왜냐면 이제 이렇게 아프간 되고.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 체제가 갖춰진 적이 갖춰졌을 때보다 안 갖췄을 때가 더 훨씬 많았으니까 많죠. 왕이 네. 있긴 네. 있었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그래요. 사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덤이라고 보고 반쯤 무덤이죠. 반쯤 무덤이라고 납골당 보고 납골당. 납골당. 요즘 무덤 잘 안 쓰니까. 러시아든 뭐 네. 영국이든 네. 또 미국이든 다 무덤이었다 보고 그럼 그렇게 무덤이 됐던 원인 아프간 각자 좀 다를 것 같아요. 아프간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아프간에 막 석유가 엄청 나온다. 그럼 아마 미국이 뭐 어떻게 유지할 다이아몬드가 거예요, 아마. 있다, 그렇죠, 우라늄이 그렇죠. 있다 이러면 어떻게든 알박기를 하고 거기서 몇천 명이 죽어도 버티겠죠. 음흠. 그런데 아프간 자체는 그 인도의 북쪽이라는 이제 예전에 그레이트 게임의 무대였을 때는 그렇죠. 인도의 북쪽이라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 요충지인데 그 자체는 그렇죠. 요충지지만 그렇다고 게다가 또 문제가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너무 안 좋아요. 일단 거기까지 접근하는 길 자체가 너무 안 너무 좋고 산간 지형이 또 많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지역 내에서 그 국가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그 지역 내에서 이동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 외 도로도 사실상 몇 개만 빼면은 정말 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그 북한의 그 우리 3사단과 마주보고 있는 오성산 있잖아요. 그렇죠. 오성산이 그 천혜의 요새인데 아프가니스탄은 그런 요새들이 뭐 우후죽순이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말하자면. 전국토가 그거보다 더 험한 요새인 거죠. 사실상 그런 전국토가. 누구였지? 상호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간 적이 갔다 있어서 왔죠. 사진을 예. 찍은 걸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뒷산을 배경으로 찍었는데 상호라 백두산이 하시면 태상호 기자. 태상호기자. 예. 네. 백두산인데 백두산 같은 거예요. 그냥 막 황량해서 뭐 나무 뿌리 이게 풀뿌리 하나 안 보이는데 산 꼭대기 이렇게 눈에 있고 그래서 야, 산이 높아 보이네. 그래서 형 저 백두산보다 높아요. 야, 이런 산들이 되게 많은 데다가 이게 그냥 막 산과 산으로 이어지는 네. 그렇죠. 히말라야 산맥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게다가 이게 문제가 헬리콥터가 발달 현대조차도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헬리콥터조차 너무 고도가 높으니까 정말 다들 비밀이 된답니다. 실제로 그 2001년에 제일 처음 투입된 그 미군 그린베리 팀만 해도 160 항공여단의 그 즉, 나이트 MH47, 스토커. 네. MH47이 가는데 그 MH47조차도 출력이 부족해 빌빌빌빌 대면서 정말 목숨을 몇 번 걸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위기를 넘고 그러고 아슬아슬 도착했어요. 진짜 산 그렇죠. 정상을 막 맨날 피해가지고. 밤에 47에서 그 엔진이 별도로 돼 있는 건 네. 아니니까 문제는 A-10이랄지 미 공군의 그 전략 자원들이 항상 공중에 초계해가지고 공격을 하더라도 방어가 되니까 네. 그렇죠. 산악 지형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그냥 벙커버스터들이 버리면은 많지 않기 때문에. 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네. 그런 공군력이나 이런 거보다 그 아프가니스탄을 전체를 점령하려면 정말로 이제 몽골이나 알렉산드로스 대왕처럼 그러니까 정말 야 수틀리면은 니네 다 죽어 이런 정말 끝판의 공포를 보여주든가 그게 안 되면 정말 전국토에 약간 약 진짜 농담이 아니라 10m에 한 명씩 이렇게 촘촘하게 깔아놔서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인해 네, 전술. 총 가지고 계세요 혹시? 야 마약은 양귀빈 좀 너무하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는 미군이 소련도 그때 최대한 투입했을 때 10만 명이 못 그죠. 넘어갔잖아요. 그 넓은 땅이 우리나라도 몇백 크죠 거기가. 그죠. 뭐 엄청나게 넓죠. 거기다 산악 지형에다가 저 소련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 구소련은 어떤 그 전략 내진 전술적 실수 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무덤이 됐나요? 사실 소련 같은 경우는 애당초 개입을 결정한 자체가 큰 실수예요. 왜냐하면은 애당초 그 당시 아프가니스탄 정권은 친소 정권이었어요. 그렇죠. 놀랍게도 뒤엎은 이유 자체가 이게 반공 정부로 되려는 것도 아니고
너무 급진적으로 개혁을 하니까 아프간 내에서 굉장히 반소 정서가 심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얘를 뒤엎고 갈아치워서 좀 온건 친소 정부로 만들자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죠. 어찌됐든 말도 안 되지만 그거는 전략 목표는 뚜렷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민이었나? 그 대통령만 아민이었죠. 네. 대통령만 제거하고 그 허섭에 대통령 앉혀놓고 그냥 만약에 소련이 거기서 빠졌으면 거기서 또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웠겠죠. 근데 또 문제가 소련의 첫 번째 실수가 그 개입을 한 자체였다면 두 번째 실수는 거기에 대규모 병력을 앉혀놓고 거기를 사실상 식민 지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통치하려고 했다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전략적 유충지다 보니까 욕심을 너무 낸 거죠. 근데 나름 아프간 정부군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무장시켜서 그 위성군대식으로 다른 나라 그 동유럽 위성군대식으로 통치를 하고 훈련시키려고 했는데 영 안 먹힌 근데 거죠. 문제는 또 이게 현실적으로 안 그럴 수도 없는 게 이게 엄청난 역효과가 온 게 일단 아무리 미움을 받고 있던 전 정권이라도 일단 외세에서 무너지니까 새로 생긴 위성 정권에 대한 부족 및 지역 세력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정부는 정말 소련의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그렇죠. 병력이 들어와야 되고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병력을 지키기 위해서 더 병력을 보내야 되고 그 병력을 또 지키기 위해서 또 병력을 보내야 되고. 넌 거기다 덧붙여서 근데 미국이 좀 훈수를 둔 거 그것도 그렇죠. 크게 작용했다고 봐요.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무기와 물자와 자금을 그 반소 세력에게 지원을 합니다. 찰리 윌슨의 전쟁인가요? 유명하죠. 예, 톰 행스 그 영화에서도 잘 나오죠. 그분이 아주 화끈하게 모시던. 가장 알려진 게 이제 그 맨패드 그 스팅어 미사일 스팅어 제공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많이 안 알려졌는데 AK 소총하고 탄환도 엄청나게 지원했어요. 그게 물론 중국제예요. 뭐 스팅어 때문에 결국은 MI-24 그 그렇죠. 하인드가 뭐 비행을 꺼려할 정도로 우후죽순으로 떨어졌죠. 그렇죠. 많았었죠. 그리고 왜냐면 잘못 떨어지면 진짜 뼈도 묻히는 동네라. 뭐 일단 아군 지역에 떨어지지 않는 한 살아도 살지 않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격용 그 기체인 그 Su-25도 많이 당했어요. 많이 당했죠. 네. 이런 그 전술적인 그런 문제도 저는 있었고요. 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교통의 요지는 맞는데 인도 위쪽에 있고 파키스탄 옆에 붙어 있고 그래서 정중앙에 이렇게 크로스되는 뭔가. 그러니까 강대국은 욕심을 내는 거지. 딱 잡고만 있으면은 다 교통의 요지를 잡은 그렇죠. 건 맞죠.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아프간 국민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느끼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 그래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마스크, 뭐 이렇게 전철. 네네. 대한민국 국민이고 뭐 세금을 내는 거에 세금도 뭐 착실히 가져가시고 사대보험 피눈물 아니요 저는 세금 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이게 통장에서 확 빠져나갈 때마다 좀 예고 문자라도 한번 주고 가시지 그렇죠. 막 이런 마음이 없진 않거든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은 정말 그냥 태어났는데 그냥 뒷산 앞산 있고 아프간 사람이래. 근데 너는 아프간 사람보다 파슈툰족이야. 하자르족이야. 뭐 그런 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큰 국가의 어떤 아젠다보다는 자기 부족의 이익, 그다음에 자기 마을의 이익이 걸리게 되니까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특히나 미국이 한 실수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특성을 잘 봐가지고 그런 거를 이용해서 어떤 아프가니스탄을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고민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 틀에 박은 어떤 기본만 고집을 했어요. 미국이 딱 중앙정부 앉혀놓고 그 중앙정부 보고 통제하게 하자 이 나라를. 사실 전형적인 그 민주주의 배달 왔습니다. 그렇죠. 딱 그 스타일로 간 거죠. 근데 문제는 애당초 이 나라가 그런 식으로 또 중앙 집권화된 국가가 되기엔 너무나 인식이 떨어지는 나라였어요. 국민들의 역사 인식이. 자체가 뭐 한마디로 굉장히 중국하고 비슷한 게요. 그 군벌끼리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일본군 쳐들어오니까 뭐 얘하고도 싸우고 이런 식이거든요. 부족들끼리 계속 싸우는데 미군 오니까 뭐 미군하고 싸우고 소련군 오면 소련군하고 싸우고. 물론 그래서 소련군 딱 철수하자마자 바로 거의 10년에 그 이어지는 그 내전이 북부동맹과의 그렇죠. 사실 이게 계속됐죠. 엄밀히 따지면은 이 2001년에 탈레반을 하고 싸울 때 주축이 된 세력은 이 수도인 카불보다 조금 북쪽에 있는 지역의 부족들이 연합이 된 북부동맹이라는 그렇죠. 그 세력이었는데 그 외 남부의 제일 인구만 파슈툰족은 대체로 보면 탈레반의 좀 동정적인 면이 있었어요. 실제로 탈레반 그 파슈툰족이 주축이었고 그런데 미국은 이게 일단 평정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파슈툰족이 중심이 된 정부를 만듭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결국 통합이 힘들어져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과격한 방법인데 딱 아프가니스탄 점령 이제 그 끝내고 나서 파슈투니스탄
북부의 해자르, 북부 근데- 동맹 뭐 이렇게 쪼개놨었어야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들 또 이게 미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을 거고. 근데 실제로 CIA의 아프가니스탄 전문가들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런 쪼개자. 식으로 쪼개서 정말 탈레반에 붙을 애들은 붙으라고 그러고 장기적으로 우리 편에 확실히 붙을 세력은 그렇죠. 확실히 키우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문제는 당시에 미 행정부 특히나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미 행정부 쪽에서 그러면은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찌됐든 실패를 한 거고 무덤이라고 판단했을 때, if 무덤이라고 봤을 때 그러한 원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전략적인 원인 또 혹은 전술적인 원인들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서 잠깐 의문이 드는 게 그럼 넥스트 다음 네. 혹시 또 아프간을 그럴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저도 이제 중국을 생각했는데 중국이 아마 일단 시도를 할 가능성은 중국과 높아요. 파키스탄. 네.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요. 없지는 않는데 과연 그들이 그럼 했을 때 무덤 그들도 역시 무덤? 퀘션 마크인데. 제 생각에는 그런 미국 같은 식의 무력 개입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네. 일단은 이 파키스탄하고 중국하고 친하니까 탈레반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서 최대한 이권을 챙겨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파키스탄을 합니다. 앞세워서 영향력을 그렇죠. 강화시키는 그렇죠. 시도는 애당초 있을 수 있죠. 탈레반이라는 바로 세력 그거예요. 자체가 네. 파키스탄이 키운 거나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실질적으로 이 파키스탄의 정보부와 군부와 아주 깊은 밀접한. 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책들이 그런 그 전략적인 그 면을 이용하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1대1로의 아프가니스탄도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문제가 탈레반을 비호해서 세력이 켜지면은 자연스럽게 그 신장 위구르 같은 중국 그렇지. 내 회교 지역에 대한 지원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걔네는 중국이 봐준다고 그걸 포기할 세력이 아니고 그렇지. 사람들이. 그리고 원래 저기 이슬람이랑 무슬림이랑 공산주의자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특히나 신장 위구르족은 전 동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네네. 봐요. 그렇죠. 예. 근데 중국은 그걸 절대로 절대 안 용납을 되죠. 안 하고. 예. 거기에 수많은 자원과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땅 영토를 그리고 이제 포기하지 그게 않겠죠. 시작이 돼서 조각조각 날 거라는 공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이제 하나를 저는 허용하면 다 무너진다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밀떡이니까 네. 좀 더 가정을 좀 비현실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럼 중국이 군사적 개입을 한다. 얘들이 말 안 들어서 네네. 결국 군사적으로 개입한다. 어떠한 명분을 들여가지고 했을 때 중국도 과연 무덤이 될 거냐. 아 그럼 확실히 무덤이 됩니다. 중국에게는 딱 그 모델이 있죠. 소련. 소련의 뒤를 따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소련은 말 그대로 그 아프간 침공이 우즈베키스탄 소련을 그냥 무너뜨리는 계기 중 하나였다. 미국이 왜냐하면 여기다 절대 가만 안 그냥 했죠. 예산을 계속 쏟아붓다가 보니까 국방비 계속 쏟아붓다 보니까 휘청했거든요. 이번에는 아마 러시아도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없진 그렇죠. 않죠. 만일 중국이 거기다 발을 들여 놓는다면은 무슨 뭐 그거보다는 경제적인 위기로 휘청할 가능성이 굉장히 이게 높습니다. 또 문제가 중국이 정말 돈이 많아 보이고 해도 어떻게 보면은 구소련보다도 어떤 해외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고 유지할 만한 능력이 떨어지는 군대. 오퍼레이션 레드스 이런 거 보면은 잘하던데요. 막 날라다니고. 막. 영화에선 뭐든 CG에선 뭐든 가능하죠. 우리 중국은 유엔의 명 아닙니다. 전랑 원투 보면은 야, 뭐 자기네 날라다니죠 그냥. 네. 네. 지금 특히나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프가니스탄까지 보급 물자를 가져가는 것도 골치고 그 안에서 이동하는 건 더 골치 아프고요. 야, 그나저나 미국은 한 20년 동안 거의 몇백조 달러를 쏟아붓는 바람에 팔라딘도 날아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만치도 날아가고 그렇죠. 럼스펠드는 진짜 두고두고 까이겠다. 어떻게 근데 보면은 진짜 이라크보다 미국의 수렁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이죠. 이게 사실 미국이 엄청난 전략적 실수를 한 게 2001년 말 2002년 초에 사실 탈레반을 조금만 더 밀어붙였으면 알카에다와 탈레반과 빈라덴 셋을 한꺼번에 다 몰살시킬 수 있는 거의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미국의 판단은 아니 뭐 얘들 다 망했는데 우리가 뭘 또 많은 병력과 물자에도 또 투입해가지고 왜 우리가 고생을 하냐 이 추운데 춥고 험한 데서 이 정도면 된 이 거 아니야? 정도는 이따가. 그러고 이라크로 눈길을 흘렸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이라크를 안 치고 이라크에 투입할 비용과 병력과 물자의 3분의 1만 투입했어도 2002년까지는 정말 그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싹 근데 그러니까 초토화이지만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안 했죠. 무너뜨린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제 토착 자리 잡은 그러니까 20년 동안 전쟁했을 테니까 사실 거기서 그냥 마을을 점령한 게 아니라 마을과 일심동체가 됐을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 자식한테 야 그렇죠. 탄창 이렇게 갈아 끼는 거고 야 이렇게 쏘면 되고 미국 놈들은 방탄 헬멧을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걸 하면서 대대로 이어갔으니까 이게 하나의 마을의 전통이자 하나의 특권이자 권리가 됐겠죠. 그렇죠. 30년 저희 독일의 30년 전쟁 때 그러니까 뭐 독일 인구의 뭐 40%가 사라졌을 때도 정말 전쟁이 끝났을 때 가장 슬퍼했던 건 군인들이었어요. 할 나 리 뭐 없구나. 먹고 살지? 그렇죠. 그리고 특히 군대에 딸려 있었던 그 가족들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지? 밖에서 막 이제 평화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특히 아프가니스탄 같이 이제 약육강식의 시대에는 차라리 어쨌든 총을 들고 있어야 되니까 총을 쏘는 상대방이 누구냐만 차이가 날 뿐이죠. 그것도 또 말이 되는 게 사실 탈레반 같은 경우가 해외 그 이슬람 과격 세력 및 파키스탄의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큰 건데 이제 적이 없어지면 그럼 누가 그들을 지원해 줄 것인가? 그것도 문제가 남죠. 네. 이렇게 그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그 한 국가를 봤을 때 과연 강대국의 무덤인가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 혹은 또 여러 가지 구성의 이야기들을 쭉 나눠봤는데 우리가 남 얘기 같지 않은 게 우리도 북방민족의 많은 침략을 받아왔고 그렇게 받았음이지만 오뚜기처럼 우리도 살아났고 그렇죠. 물리치고 했잖아요. 최근 유행어가 우리의 취미는 국난 극복이다. 네. 그런 아프가니스탄 취미 별로 안 좋아해요. 다음 순서는 죄송합니다. 중국이었으면 좀 바라고 있어요. 수렁으로 빠지게. 아니 수렁 아니 지금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냥 한 방 들어가면 알아서 다 평정 될 거다라고. 알아서 전문가끼리 떡밥 가시는 겁니까? 다 이미 미국이랑 싸워서 이제 다 강한 놈들은 없어지고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쫙 도로 깔고 이러면 그냥 끝날 거야.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네, 저 탈레반은 해로운 탈레반이다. 해로운 탈레반. 아, 자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이 아프가니스탄과 관련된 이야기는 또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좀 네네. 개별적으로도 얘기할 얘기가 많을 거고. 왜냐면 또 그러니까 14개월 동안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MC들은 일단 이 상황을 두고 교훈 한 마디씩 하고 딱 마무리 지을게요. 아 그럴까요? 오, 좋다. 저는 간단합니다. 깊은 산속은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 들어간다고 들어가지 마라. 그렇죠. 뭐 저도 거의 비슷한데요. 괜히 그 눈앞에 떡이라고 해서 그냥 달려들면 안 된다. 건드리지 마라. 뭐 이렇게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이야기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 밀떡!